필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캠프의 홍입니다. 여러분은 인기 있는 텐트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제품이 떠오르세요? 가격대를 떠나서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찾았었던 그 제품. 처음에 이 제품 나왔을 때 당시에 저는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제품이냐고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제품입니다. 이 가방 색깔만 봐도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쓰시는 제품이면 벌써 알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스노라인의 미라클 패밀리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거실형 텐트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그리고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 미라클 패밀리 하면 당시 2018년도인가요? 그때 출시가 되고, 출시됐을 때 당시에 이 금액대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텐트가 나왔다라는 이 유저들의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많은 판매가 되었었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에 더불어서 나왔었던 게 바로 코베아의 네스트2죠. 네스트2가 나왔을 당시에도 코베아에서도 그 미라클을 겨냥해서 또 제대로 하나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또 나오고 나서, 그리고 네스트2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모델 하면 이 미라클 패밀리에서 한 번 더 벌크업 돼서 나왔었던 프라임 디럭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계보를 잇지 않았나.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았던 그 거실형 텐트의 계보를 이었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미라클 패밀리 한번 피칭도 해보고, 또 어떤 이 미라클 패밀리를 유저들이 선택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이유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스트2, 요거 제한테는 없어요. 저한테는 없고, 미라클 패밀리를 했으면 당연히 네스트2도 이 비교 리뷰를 한번 가야겠죠. 연락 주십시오. 그럼 시작해 보죠. 오늘도 피칭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스노라인의 미라클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추우니까 빨리 리뷰를 열심히 진행을 해 볼게요. 코너 속의 코너. 오늘 또 구성품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이 구성품을 한번 보기 전에 약간 또 이 미라클에 대해서 또 한번 알고 가야겠죠. 18년도인가요? 당시 미라클이 출시가 됐었을 때는 지금 이 색깔이 아니었죠. 녹색? 녹색 계열의 텐트였었는데, 당시 때 저는 그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변화가 한 번 있었고, 거기서 리뉴얼이 돼서 이너 텐트가 한 번 더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그 리뉴얼 된 바로 그 이너 텐트가 된 제품일 겁니다. 일단 펴보면 알 수 있겠죠. 아마 이너가 블랙이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구성품을 한번 볼 텐데, 이너 텐트 밑에 깔 수 있는 그라운드 시트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풀 루프입니다.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아마 이 풀 루프와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캠퍼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인 스킨, 그리고 이너 텐트, 그리고 풀 세트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제가 다시 확인을 했었는데, 이너 텐트가 블랙이 맞습니다. 살짝 보여요. 검은 색깔이. 아마도 블랙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요거는 바로 스틸 팩과 그리고 이 가이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께서 리페어 폴을 잘 가지고 계시네요. 요거는 한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일명 젓가락 팩이죠. 진짜 요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팩을 추가 구매하셨네요. 제가 생각해도 요 팩은, 이 기본 팩은 추가 구매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리페어 폴의 역할에 대해서. 캠핑을 진행하실 때 폴이 휘거나 폴이 부러졌을 때 임시로 덧대서 쓸 수 있는 리페어 폴입니다.
이 리페어 폴이 이 보통은 하나씩은 요즘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가지고 계시면 정말 한번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폴이 만약에 설치 중에 살짝 휘었을 때는 바로 끼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살짝 휜 폴을 펴보겠다고 이렇게 꺾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휘었는데 이걸 꺾으면, 반대로 꺾으면 바로 부러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절대로 피지 마시고 살짝 휘었을 때는 바로 그냥 리페어 폴을 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품은 한번 또 이야기를 맞춰보고, 일단 폴을 조립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폴에 대한 정확한 스펙 정보가 없습니다. 이 폴은 알루미늄 6061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몇 파이짜리 구성인지 정확한 요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업라이트 폴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 쌍이 2개가 들어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메인 폴이 16파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대략 찾아보니까 메인 폴이 16파이인데 서브 폴은 16파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브 폴은 14파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략적인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부터 조립을 해보죠. 보이시죠? 이 지금 보면 하단부가 꺾였습니다. 요런 증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처럼 폴이 다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폴이 이렇게 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랙이 가면 이 나머지도 다 이렇게 깨지겠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폴은 이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 폴이 이렇게 약간 훼손이 되는 거는 초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아예 부러진 적도 있어요. 이게 초보건 어느 정도 이 경력이 있던 약간의 실수입니다. 한 번 실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폴은 체결을 하실 때 좀 확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은 오징어 핀 체결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핀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방식의 체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일렛이 있겠죠. 폴을 체결할 수 있는 아일렛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한번 그러면 스킨을 펼치고 시작해 보죠. 이 텐트를 피칭을 하실 때는 스킨을 그 피칭할 장소에서 정면, 후면, 혹은 뭐 뷰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나중에 2번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는 역시나 이쪽을 정면으로 할 겁니다. 이게 늘 습관이 됐어요,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익스텐션이 혹은 이 별보기 창이 있는 부분이 프론트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X자 폴대 들어가는 슬리브는 이 주황 색깔, 약간 노란색 계열 이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폴부터 이제 결합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설치를 시작해 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폴을 체결하실 때 타 사이트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중앙에
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 폴 슬리브가 분리되어 있어서 살짝 한번 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받쳐주는 이 고리가 있어서 폴은 여기에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확인했어요. 하단에 웨빙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죠? 사이드 도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도어를 열면 그만큼 공간이 확보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크도 하나를 체결했어요. 혹시 몰라서. 왜냐면 저는 이 아일렛에 꼽는 방식의 폴은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후크를 하나씩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일단 자립은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팩을 2개만 팩다운을 할 겁니다. 또 이 바람이 조금씩 불긴 해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팩다운을 먼저 하는 게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난번 영상처럼 설치해 볼 거예요. 강철 비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한번 피칭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웨빙이 일직선이 되게 충분히 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자립이 됐고 하니까 이 보조폴도 설치를 해 봐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조폴은 지금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폴은 이 메인폴의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후크를 체결하면서 마음에 드는 점이 후크가 굉장히 이 뻑뻑한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고정이 더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다른 텐트들은 보면 그냥 걸쳐진다는 느낌이 있는 텐트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는 딱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뭔가 딱 맞았다? 요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폴이 교차되는 부분에 벨크로 포인트는 꼭 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거실형 텐트 치고 생각보다 지금 뭐 양쪽 도어를 열었더니 사이드 도어를 열었더니 굉장히 자립도 괜찮았고, 그리고 보조폴대가 받고 있는 텐션도 어느 정도 적당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웨빙이 없어서 살짝 걱정되긴 해요. 스커트가 있다가 어떻게 될지는. 근데 마지막까지 피칭을 다 해봐야 알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사이드 도어 왜 닫았냐고요? 이제부터 텐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텐션 작업을 마무리를 지을 때는 도어는 일단 다 닫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보조포를 하나만 설치를 하면 끝이 나요. 생각보다 설치도 수월하게 잘 되고 있고 각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건네주실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폴이 살짝 휘어 있다고 걱정하셨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피칭은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폴은 이렇게 지탱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이너 쪽인데 당연히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보통의 경우에 저는 뒤를 먼저 지금 가이아웃 포인트 연결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를 팩다운을 하고 바닥을 당깁니다. 바닥을 먼저 당겨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약간의 제 나름 그냥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일단 그럼 뒤쪽 포인트를 당겨서 자립을 해보고 그리고 후면을 체결을 할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당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당기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팩다운을 할 때는 이 열이 다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열 자체가 혹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어디 끼워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팩다운을 해야겠죠. 이 어때요? 각이 사는 게 보이시나요? 또 각 하면 홈캠프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빨간색 부조풀 때 후크도 체결을 안 했어요, 바보같이. 지금 아직 앞쪽은 팩다운이 안 됐어요. 앞쪽까지 팩다운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고 이너 설치를 하고 그리고 뭐 루프도 해봐야겠죠. 일단 기본 설치는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쫙 펴진 거. 이 앞쪽으로 이 연장을 했더니 익스텐션을 연장을 했더니 이게 이제 처지더라고요, 가운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팩다운 포인트가 다릅니다. 앞쪽까지 연결했을 때는 지금 팩다운 포인트는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일단 오늘도 한번 다 펴보죠. 오늘도 스트레치 코드 쓸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에 25cm 대략. 스트레치 코드 쉽게 말하면 대왕 고무줄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탄성끈이에요, 탄성끈.
요걸 연결할 거고, 오늘도 카라비너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팩다운해서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 피칭은 했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쳤어요. 처지지 않게 쳤으니까 한번 이제부터 외형을 한번 제대로 보죠. 스노우라인의 미라클 패밀리입니다. 어때요? 외관이 아주 팽팽하게 이쁘게 피칭이 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575, 그리고 폭은 320, 높이 2m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은 탄성끈을 이용해서 스트레치 코드로 앞쪽을 연결해 놨고, 그리고 사이즈가 제법 나오긴 합니다. 이 앞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리면서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해서 멀리 당겼더니 제법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정도의 가을빛, 이 정도면 굳이 미니 타프나 말 그대로 대형 렉타 타프, 뭐 헥사 타프 이런 거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여기 뭐 블랙 코팅이 돼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너무 좁아요, 공간이. 여름에는 안 되고 이 가을빛 요 정도 때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이는 근데 제 키에는 딱 맞아요. 제 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 키에는 딱 맞는데 아마도 평균 신장이면 저보다 조금 다들 크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킨은 폴리 립스탑 68D 원단입니다. 아주 색깔이 깔끔하죠. 색깔도 이쁘고 이 라인이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스커트도 바닥에 굉장히 밀착이 잘 됩니다. 하단 웨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스커트가 밀착이 상당히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고, 이 뒤쪽에 먼저 가이라인을 먼저 설치했던 게 이 텐션을 줄 수가 있어요. 텐션을 줘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뭐 좀 짧거나 이러면 더 당길 수가 있는데, 팩다운을 하고 위치가 안 맞으면 다시 팩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은 저는 먼저 가이라인을 당깁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묶는 방식 있죠. 그냥 여기 한 바퀴 통과시켜서 이렇게 당겨서 묶는 방식으로 가이아웃 포인트에 연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루프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 포인트가 여기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이 내구성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 물렸던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역시나 이 색깔을 구분짓는 포인트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위쪽에도 이 루프를 체결하는 포인트에는 이렇게 덧대어서 만들어져 있는 이 포인트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포인트는 이 형광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미라클 패밀리고, 제가 알기로 약간 주황빛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프라임 디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분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도어의 시작 부분을 알려주는 포인트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덧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퍼 라인을 제대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가이아웃 포인트가 사이드 쪽에는 없어요. 요건 조금 살짝 아쉽네요. 보시면 뒤쪽에 두 포인트가 있고, 제가 지금 설치해 놨죠. 앞쪽에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한 포인트와 여기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벨크로로 연결하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 포인트에 보면 팩다운 포인트가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여기와 여기 두 포인트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길이 조절 웨빙도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 거는 링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안쪽에서 이너 텐트를 체결하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 작은 요 포인트까지도 이 스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요게 좀 마음에 들고, 이게 가이라인이 몇 개 더 있을 건데 아까 제가 가지고 온 파우치에는 몇 개 안 들어있더라고요. 예, 아마도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예, 이 가이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 붉은색 땅콩 스토퍼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이라인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도어에서도 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컬러 일체감을 앞쪽과 같이 한 거겠죠. 그래서 또 그런 포인트가 마음에 들고, 역시나 이쪽에도 덧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 링이 있어요. 스틸 링으로 체결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업라이트 폴을 여기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포인트인데 지퍼 라인은 다 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이라인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 보면 이 체결 아일렛인데 이 아일렛에 보면 이렇게 약간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이게 없어지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색깔의 일체감을 줬고, 그리고 아일렛이 있고 자동으로 꼬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길이 조절 웨빙이 없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대신에 이렇게 웨빙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 구경도 한번 해보죠. 이 안쪽 내부 구경하기 이전에 이쪽에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스킨을 한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아마 많이 접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접으실 겁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접으시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접지 마시고 접으실 때 스킨을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한번 넣고 이쪽도 한번 넣으시고, 그러면 대충 이쪽 안쪽으로 접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가운데 너무 뭉치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도 펴져 있어야 돼요. 펴져 있어야지. 여기가 뭉친 상태로 넣으면 나중에 또 엉망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토글로 위쪽에서 마감을 지시면 또 삐져 나오잖아요. 요렇게 여기는 안쪽으로 다시, 여기만 다시 넣어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제가 접을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위쪽부터 접고 하단을 접어서 안쪽은 밀어 넣는 겁니다. 출입구 쪽 보이시죠? 제 키로도 지금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는 머리만 숙이면 되지만 약간 허리를 숙이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실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내부로 들어왔는데 일단 하단에 웨빙을 보시면 보이시죠? 버클이 없습니다. 이 하단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주시면 이걸 덮는 거죠. 덮어서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정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안쪽으로 말아둘 수 있는 이런 식의 정리, 이렇게 하면 또 이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토글 포인트들이 있어요. 각기 있고, 하단에도 여기 보시면 토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정리를, 패널을 정리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제품군들은
저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토글을. 예,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내부에 보시면 예, 여기 중앙에 랜턴 고리가 보이시죠? 예, 랜턴 고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벨보기 창을, 벤틸레이션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 벨보기 창. 예, 벨보기 창. 왜 방금 기분이 살짝 좋았냐고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고 이쪽 사이드도 좀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운데 이 정리할 수 있는 토글 포인트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말아서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 말아져 있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재봉선에 혹시 심실링이 보이세요? 예, 굉장히 투명하게 심실링 처리를 마감을 잘 했습니다. 요 끝에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투명하게 보이시죠? 심실링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은 여기 위에는 벨크로로 결합이 되고, 하단으로 이렇게 지퍼를 내리면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말했던 이렇게 내리는 이런 식의 정리. 근데 여기도 좋은 게 보니까 여기가 높네요. 예, 여기가 높아서 정리할 수 있는 토글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 포인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양쪽은 다 똑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긴 열어놓고 이너를 체결해 보죠. 이너 텐트 체결 포인트인데 지금 벌써 거의 머리가 닿습니다. 여기에는 높이가 살짝 낮아서 이너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너를 체결하기 전에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메쉬와 일반 패널이 뒤쪽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검은 색깔이라 어느 정도의 차광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체결 포인트는 뒤쪽부터 앞쪽으로 설치를 해 가면서 나오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되죠. 아무래도 4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인 가족에게 더 추천하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미라클 패밀리에서 뭔가 부족한 그런 공간들을 프라임 디럭스에서 해소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쪽부터, 그리고 뒤쪽 윗부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 나머지 고리들 순서대로 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봐도 체결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다들 어느 정도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결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는 죽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스킨과 거의 일체감 있게 포인트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체결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는 약간 귀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만큼 각은 확실히 나오겠죠. 중앙 부분을 중앙색 포인트로 확인을 시켜주네요. 지금 여기하고 뒤쪽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약간 이 이너도 약간 좀 독특하네요. 왜냐하면 이너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이너 기울어져 있는 거, 이너 그 출입구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독특합니다. 요거는 또 지금 이쪽에도 파워 포켓이 있고 이쪽 끝에도 파워 포켓이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 전기선을 넣을 수 있는 파워 포켓이 있고, 도어는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여는 구조입니다. 도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로 바닥을 전체 다 열어야 이렇게 좀 출입이 가능하고 이 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거 호불호가 있어요. 이쪽 하단에 높이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뭐 말아두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두면 상관은 없는데 요 아이들이 밟을 수 있다는 요런 좀 단점은 보입니다. 예, 사이드에 이렇게 이 메쉬 포켓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요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고, 예, 내부 스킨은 68D 폴리 타프타 원단입니다. 근데 이너가 블랙이라 말 그대로 예, 꿀잠을 자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이너가 일단 블랙이라 그게 또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퍼를 열면 다 완전히 오픈을 할 수도 있고 딱 이 포인트에 똑같이 맞죠. 그리고 메쉬만 또 혹은 전체를 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방향 지퍼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하단에 정리를 할 수 있는 토글 포인트가 있습니다. 뒤쪽도 보시면 지금 지퍼 라인이 이렇게 두 개씩 보이죠. 예, 그래서 풀 메쉬와 그리고 풀 패널 모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단에 저렇게 또 토글 포인트가 있고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몰랐었는데 방금 발견했네요. 예, 이쪽에도 뒤쪽인데 이 메쉬 포켓이 또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서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칭찬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살짝 저는 구부정하게 있습니다. 서 있어요. 예, 구부정하게. 이 머리가 답니다. 예, 정면 입구인데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랜턴 고리가 있고 높이는 160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키가 작은 저도 머리가 닿는 좀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입구 쪽 사이즈는 300이고, 그리고 이쪽 뒤에 폭은 240입니다. 240에 300, 그리고 높이는 160입니다. 제복 라인에 누울 수가 있고, 여기서 양쪽으로 팔을 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 한 바퀴, 이렇게 또 반대로 한 바퀴, 요 정도. 그리고 양옆으로 지금 제가 누워있는 만큼의 양옆에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는 뭐 4인 가족이 쓰기에도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이제 다만 높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루프를 한번 씌워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설치 팁 중에 하나인데, 지금 루프를 체결하다 말았어요. 손이 안 닿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체결할 때입니다. 이 루프 끝부분 있죠, 아까 탄성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스트링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당겨 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짧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렇게라도 해서 연결을 해 와야겠죠. 지금 루프까지 체결을 해 봤습니다. 이 고리에다가 그냥 스트링을 이렇게 걸어서 쭉 당겨 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혼자 설치하실 때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이 있어요. 이 고리가 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루프 지금 중앙에 체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바깥쪽으로 넘어오는 게 정상적인 설치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마다도 이쪽은 이쪽 포인트로, 그래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는 이쪽 안쪽으로, 그리고 앞쪽에 또 이 포인트는 뒤쪽으로, 그리고 앞쪽에 또 이 포인트는 앞쪽으로 넘어와야 루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우 포인트, 이 위쪽으로도 이 루프에도 가이아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루프 다만 아쉬운 점이
이 고리 외에는 체결 포인트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저는 벨크로가 한 개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벨크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은 지금 보시면 여기 밀착이 안 되고 있죠. 예, 바람 부는 날은 이렇게 펄럭일 수 있습니다. 예, 벌써 이 바람 들어가죠. 이 바람이 불 때는 루프는 잘 생각을 하시고 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늘 같은 멘트죠. 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 미라클 패밀리, 스노우라인의 미라클 패밀리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많은 유저의 그 선택을 받았던 그 제품을 오늘은 나와서 저도 한번 피칭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예, 솔직히 피칭을 해보고 나니까 유저들의 그 바람이, 유저들의 니즈가 왜 미라클 패밀리에서 프라임 디럭스로 살짝 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정말로 이 베스트셀러 굉장히 많이 인기 있었던 제품을 오늘 저는 처음 펴봐서 너무 재밌었고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초입에 말씀드렸었던 이 대항마죠. 예, 미라클 패밀리의 대항마 네스트 2를 한번 저도 피칭 해보고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네스트 2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기존에 네스트 1 모델이 있었죠. 예, 근데 유저들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2에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저들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도 한번 펴보고 싶고, 뭐 사실 프라임 디럭스도 한번 꼭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 가이아웃 포인트, 그리고 이 제품을 접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정보 전달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홈이었습니다. 안녕!